다음 순서는 유권자 제안 순서입니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신 이진용 상임대표께서 오늘 행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올해 치러지는 두 번의 선거에 대한 유권자 제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일정이 지금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급적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1시간짜리인데 제가 최대한 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신해혁명 때 그 루시인이라는 작가가 그때를 배경으로 아큐정전이라는 그 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아큐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중국 그 혁명 당시 때, 개혁혁명 당시 때 우매한 중국인들을 풍자하는 소설입니다.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겠죠. 아큐라는 인물은 굉장히 못 배웠습니다. 못 배우고 흔한 말로 하면은 무식한, 지식이 전혀 없는, 특정 직업도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주 나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보다 힘이 약한 어린이나 여성들에게는 또 잔인하리만큼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정신승리의 대가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웠던 나머지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고 스스로 때리고 얼굴이 아픈 게 아니라 자기 뺨을 때리는 손을 보고 나도 누군가를 때렸다라는 그 손에 내가 누군가를 때렸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정도의 정신승리의 대가라고 합니다. 최후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중국 개혁시대 때 완장을 차고 개혁을 외치고 다니면서 결국은 자기를 이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차비 맞아 죽고 맙니다. 여기서 루신이 말하고 싶었던 건 입으로만 개혁하는 개혁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의 의미를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다 아실 것 같아서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을 하다 보니까 뭐 말을 건너뛰고 다 또 아시는 내용들일 테니까 핵심만 얘기해서 빨리 진행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우리 한국유권자중앙회 모든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어떤 유권자가 올바른 유권자인가, 아까 앞에서 보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아큐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우리 유권자가 일단 똑똑하고 유권자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정치계에 바라는 것보다 우리 유권자 스스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유권자 운동이 뭔지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고무신 주문 뽑아줬다고 합니다. 뭐 삼락, 뭐 사당, 뭐 돈을 3을 쓰면 떨어지고 4를 쓰면 당선됐다고.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근데 요즘도 어디 가면은 기호 몇 번은 무조건 당선, 어디는 무조건 당선 한다고 그럽니다. 정당만 내지는 기호만 보고 끊는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아큐 같은 유권자들이고 현명한 유권자들은 정말 사람을 보고 정책을 보고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그 적극적인 행동을 투표로서 표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유권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투표하는 사람이 유권자다. 투표권이 있다고 유권자가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진정한 유권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022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치 아카데미 우리가 같이 어떤 유권자 활동이 어떻게 정치인들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건지를 우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더 연구하고 우리 유권자 스스로 변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권자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우리 유권자 방향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연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요즘에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게 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넘쳐나는 미디어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우리 스스로 너무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넘쳐나는 그리고 미디어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석하고 파악할 건지 미디어 리터러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 스스로 올바른 정책을 정치인들한테 던지자, 제안을 하자라는 게 저희 유권자 중앙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던 정책 제안 중에 한 가지인데, 제가 이거를 3년 전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심지어 우리 회원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욕먹을 각오하고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 제안을 한 가지 더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현역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또 과거에 비례대표 의원님을 하셨던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은 활동이 흔히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하는 일이 뭐 있어? 앞에 계신 그 현역 의원님들이 들으면 굉장히 괴로운 얘기지만 심지어 뭐 국회의원이라는 비아냥거리까지 합니다. 근데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라고 비아냥하고 비난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제가 볼 땐 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관리해야죠. 지역구 현안을 챙겨야죠. 뭐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나름의 그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활동도 해야죠. 국회의원이 슈퍼맨이 아니고선 저 간단하게 3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저 디테일하게 안에 들어가면은 저 한 가지도 4년 동안 온전히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너무너무 광범위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저 3가지를 다 완벽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무리한 요구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현안하고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국정감사 입법 활동을 하고,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지역구 관리를 할 게 없으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입법 활동만 더 하자. 물론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죠.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지역구 활동을 안 하죠. 그런데 한 2년차 지나고 3년차 되면 다음에 또 비례대표를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찍으러 다니죠. 요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5,500만 명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역구 다 합쳐서 300명, 인구 20명당 국회의원 1명이 인구 약 17만 명 정도를 커버한다고 하는 게 어쨌든 그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국회의원 1명이 감당하는 그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인구 수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에서 보통 하면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1명이면 적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20년 전, 10년 전 각자 살던 동네하고 요즘에 각자 사는 동네하고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생각을 해보면 10년 전, 15년 전 제가 사는 동네에 개천에서 온갖 냄새가 나고 더럽고 벌레가 악취와 벌레들이 나고 아주 형편없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개천들은 깨끗이 정리가 돼서 그 옆으로는 산책로, 운동시설들이 있고 아주 쾌적한 환경들을 대한민국 전체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아직도 비판적인 시선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 지방자치의 단체장들이 관선 단체장이 아니라 민선으로 투표로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선출을 하다 보니 같은 예산으로 극소수의 특권층들이 지방 예산을 나누어 쓰고 독점하던 예산이 투표로 선출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이 사용된다. 그게 대표적으로 처음엔 욕을 했지만 도로 정비, 나무를 새로 심고 개천을 복개천을 가꾸고 하는, 그래서 10년, 15년 지난 현재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산책하고 운동하기 쾌적한 마을이 다 형성된 그런 결과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올해 이제 6월달에 저희가 전국지방동시가 있지만 지방선거 때 투표로 선출되는 인원이 약 4,300명 정도 됩니다. 4,300명이 관선으로 어떤 특권 권력자에 의해서 임명이 됐던 시절은 그때하고 4,300명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금하고의 모습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얘기죠. 역시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300명이 국회의원 300명이 할 수 있는 4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시간적으로 여력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길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막 욕합니다. 지금도 많은데 뭘 늘리냐고. 당신 혹시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이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나누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국방위원회 하나만 하더라도 북한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어느 의원님은 상임위원회를 3개씩 맡고 활동을 합니다. 제가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비례대표 전문 의원들을 더 늘려서 4,300명의 지방자치 단체장 의원들이 선출이 됨으로써 지역이 변화됐듯이 우리 국회의원도 숫자가 늘고 전문 영역의 국회의원들이 더 포진을 해서 그 전문 영역을 발전을 시키면 그리고 나서도 국회가 변화가 없고 그리고 나서도 발전이 없으면 저는 그때 욕하고 국회의원들을 탄핵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감히 이런 얘기를 제가 3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3년 전에 어떤 의원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저는 제발 빼주세요. 그 의원님 심정 제가 충분히 알죠. 충분히 압니다. 유권자인 제가 이런 주장을 해도 욕을 먹는 현실이니까 의원님들 당사자들이 저런 얘기를 하면은 오해받고 비난받기 딱 좋은 아이템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더욱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저 방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에 따른 일이 이제 저희가 유권자 중앙회에서 제안하는 한 가지 예고 저거 말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구체화 시켜 나가면서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과 토론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시간을 앞으로 좀 더 자주 가져서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앞장서서 먼저 공부하고 같이 함께 연구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변해가는, 그래서 10년 후 15년 후에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조금 더 선진화되고 발전되고 안정화되는 기회를 만드는데 저희가 미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면 정치도 경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 논리로 고관여 소비자들한테는 기업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고객을 잡기 위해. 이런 말로 하자면 피난처, 은신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바울한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숨어있던 동굴입니다. 바울이 저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이스라엘에 그때 핍박받고 모함받고 가난했던 그런 어려운 백성들이 저 동굴로 역시 피신을 합니다. 그 인구가 한 4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가장 성공한 왕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저는 아둘람의 역할을 해주는 정치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정치가 욕을 먹고 국민은 정치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갈 곳 잃은 마음 잃은
국민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아둘람 같은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입니다. 저의 뭐 개인적인 부탁일 수도 있고요. 우리 그 서울 정무부 시장님 오셨나요? 혹시?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고 정무부 시장님도 오늘 오시기로 돼 있고 뭐 서울시의회 의장님도 오시기로 돼 있는데 30년 동안 그 밥을 무료로 나눠주던 분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순수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그분이 무허가 건물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겠죠. 행정적으로는 그 불법이고 위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근데 마음적으로는 저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길이 없어 그 밥차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30년 동안을 헌신을 했는데 사람이 정한 행정이라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위배가 돼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발을. 그래서 혹시 서울시 관계자 내지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법적으로 처벌하고 법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가 나누어주지 못했던 거를 혼자서 30년간 해온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법으로 단순히 처벌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우리가 화합을 하고 좋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그분을 좀 바라봐주고 사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말을 할 줄 알았는지 분명히 오신다 그랬는데 아까 이 앞에까지 계셨는데 자리를 비우셨네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제가 여기서 마지막 말을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가난한 자, 부자인 자를 나누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게 아니고 청년과 노인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 게 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잘 다스리는. 근데 요즘에 최근의 사태를 보면 청년과 노인이 나뉘어지더니 청년에서도 남자가 여자가 나뉘어지고 우리는 이대남의 표를 잡겠다. 같은 그러면 그냥 청년인데 20대 남자도 청년이고 20대 여자도 청년인데 20대 남자 표만 얻으면 집에 가서 우리 딸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딸은. 그래서 이렇게 나뉘지 말고 그걸 하나로 잘 모아서 사실은 오늘 정운찬 총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신 그 동반선장이 부자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자가 아니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이 살자. 부자의 낙수 효과로 가난한 사람도 좀 혜택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신나서 일을 하고 분수 효과로 부자들은 분수 효과로 사업도 잘 되고 이걸 정치에 접목시키는 거를 요즘에 제가 그 정운찬 총리님하고 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너무 아쉬움이 크고요. 부족한 제가 여기서 오늘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정치가 우리 마음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둘람이 돼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정책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진영 이사장님 감사합니다.